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기성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역 정치의 프레임에 걸려서 제대로 된 민주적 선거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담론을 형성한 적이 있었습니까? 특히 우리 노동부부는 아무런 담론과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노동 있는 대선을 치르자 하는 취지에서 양대 노총이 최초로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노동 현장에 있는 우리 동지들에게 이 후보를 노동 부문에서 범노동 차원에서 지지하자 하는 취지로 노동광장을 출범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연속 기획 토론을 꾸며봤습니다. 대통령은 반드시 노동을 시혜적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체적 차원으로 예우하고 사회 주요한 국가 차원의 노동, 사회, 경제 정책의 일원으로 참여시켜달라 하는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울 때 젖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 노동계의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해주신 민주노총 동지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제 이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거듭난다 하는 말씀을 현장에 있는 동지들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장이 추구하는 방향도 노동이 주체가 된 참여를 위해서 시작됐고 이번 대선도 그런 결론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양대 노총을 뛰어넘어서 노총 밖에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연대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이 우리가 남은 해야 될 그나마 일이 아닌가 생각으로 노동광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범 기념 토론회를 통해서 당장 마주하고 있는 대선 과정에서 여느 토론회와 달리 주 발제를 따로 두지 않고 청년들이 각자 자기가 처한 경험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이 경청하면서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길에서부터 청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기초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좀 노동이 있는 사회로 오늘 이 광장에 모여주신 많은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 다양하게 들릴 것 같아서 오늘 좀 잘 들어보고 싶고요. 저는 오늘 이 토론의 자리가 청년 세대 대 기성 세대의 대립구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동자 간의 연대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최전선에 진입하고 있는 청년 세대와 이미 진입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기성세대의 노동자들이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연대를 모색해 나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설립 후에 회사의 반응은 임금을 기존에 비해 좀 파격적인 임금 인상을 좀 감행했고 그리고 이제 JB라는 사원 협체 일상 개선에 대해서 많이 홍보와 시스템 개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급 기준도 사원들에게 공개를 하겠다. 놓지 않았습니다. 연대라는 측면이
우리 노조 자체도 하나의 사업장으로부터 비롯된 노조가 아니라 여러 사업장들을 함께 묶어놓은 노조였기 때문에 여러 동료 시민들과 연대할 수 있는 여러 행사들을 좀 기획하고 좀 진행하는 부분들 놓지 않고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보건의료노조 정부의 합의는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최전선에서 일하는 병원 노동자들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확충이라는 가장 명분 있는 요구를 보건복지부에 제기함으로써 총파업을 배수진으로 국민들의 지지하에 산별노조의 조직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힘이 하나가 모였을 땐 약하고 많이 모일수록 강해지니까 그 모이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연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리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넓은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대선에서 바라는 점을 말씀을 듣고 또 토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노동 환경들이 변하듯이 우리의 지금 노동 조합의 시스템들도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게 제일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화의 장이 계속 만들어져야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주휴수당 기본급화를 새해 정권에서 꼭 이뤄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발적 입자 실업급여 관련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노동 의제들을 다 쟁점화하고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 또 그 이전의 시기를 겪으면서 여성 노동자의 상황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되는 상황을 짚어보면서 앞으로 대선에서 반드시 이것은 얘기가 돼야 되고 이 문제는 정책화돼야 되고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봄 서비스 제도는 국가적으로 공적으로 되는 제도인 만큼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이 전제되어야 된다. 수입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많이 적은 비용으로 가까이 돌아가는데 노동 시간 자체가 굉장히 환경 자체가 굉장히 가혹합니다. 그래서 암 등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017년 금융권 채용비리 사태가 불거졌을 무렵 해당 공판에서 증인으로 선 채용 담당자는 성비를 정해놓고 채용한 것은 전체 직원 중 현재 육아휴직 직원인 여성 직원이 너무 많고 당장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한 것이라고 변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생물학적인 성 역할 때문에 채용과 동시에 그저 가임기 여성이라 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부당 해고되고 실업이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신 출산 유괴의 노동자는 부당 해고에 대한 상담 건수가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임신 출산 육아기에 있어서의 노동자들의 법적 보장도 위협받게 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대선에서 다뤄져야 될 의제 그리고 정책의 방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도가 되려면 일자리 자체를 바꿔야만이 제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또 합당한 보수와 적절한 시간과 이런 환경에서 노동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젊은 여성 노동자 집단의 정치 참여도를 높여 세력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야말로 노동이 있는 대선을 만들기 위한 정당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그냥 목소리만으로 끝나고 또 분노하고 울고 그래도 살아가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대로 된 정치와 정책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모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래서 이걸 대선 후보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어쩌면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기후위기와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 대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노동적 기후위기로 관련된 우리 노동자들 또는 노동을 오른쪽으로 좀 관점을 크게 전환을 해도 결코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엔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절차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결정해서 정책적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봅니다. 고용의 형태와 신분, 계약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일하는 권리, 사회보험, 그런 지원, 센터, 기술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2020년 노동위기가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됐을 때 이분들이 다시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퇴로를 좀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요. 많은 것들이 입법, 제도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인간을 위한 기술 변화, 인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그런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